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에 8시 59분 돌아왔습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가 0.16% 플러스 2633,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0.45% 플러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주가 오늘 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모실 텐데요. 장 시작 30초 전에 개장 전 체크할 포인트, 전략 포인트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소개 안 해주고. 네? 네? 소개 안 해주고. 소개해줬어. 하창원 본부장님. 자, 박수. 자, 빨리. 저기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수급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에서의 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랑 코인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강세 흐름들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돌아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ADR은 높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때요? 차분하게? 왜냐면은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PC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 전까지 너무 과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되돌림이 좀 나오면은 거기에서도 약간의 저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또 변수에 따라서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세랑은 또 조금은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도 너무 신나하지 말자. 이번 주에 빅테크의 실적들 플러스 거시적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막 환호하고 들뜨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2633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4% 플러스 849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창원 본부장님?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소부장 쪽이랑 이제 뭐 저PBR 쪽,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쪽에서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나이트크로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메이드 쪽도 좀 위메이드라든지 우리기술투자 같은 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얼마나 회복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반등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단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쪽에서의 일단은 채널링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뭐 코인 쪽이라든지 일단 그런 쪽이 좀 강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일단 장 초반에 반영이 되고 이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는지 아니면 원자재를 비롯해서 이제 뭐 저PBR이라든지 뭐 이런 오늘 에너지 쪽도 조금 일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오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외국인의 동향 흐름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먼저 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0.8%, 1.05% 정도 플러스해서 76,700원, 17만 3,400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오르고요. 현대차 기아 오늘도 불을 뿜습니다. 2.5% 나란히 오르면서 현대차 기아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시작을 하고요. KB금융도 1.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종목까지 같이 좀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조금 그렇네요. 에코프로비엠이 1% 마이너스,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종목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 마이너스, 다른 종목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도 어제 불을 뿜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HLB가 마이너스 1%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0.2%.
삼천당제약도 1% 내외로 마이너스, 리가캠바이오 1.3%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상위주요. 역시 상위주에서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어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방송에서 하긴 했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 유지로 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제 굳이 안 내도 되는데 그 시장이 좀 이렇게 분위기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냈다라는 거에서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분명 한 것 같은데. 어제 김장열 본부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리포트 나왔는데 네네네. 별 내용은 없고 주가 방어 차원에서 그냥 하나 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클로징벨에서 해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산업군에서 역시나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굉장히 좀 이전부터 자료들로 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뭔가 한 획을 그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그 뭐 정확한 타이밍 이런 거는 뭐 사실 아무도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매력도는 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는 방산 쪽에서도 좀 흐름 괜찮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런 종목군들 전거래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들 종목은 좀 21선 자체를 깨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이런 추세의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대장주들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계속 저점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들에서의 당연히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위믹스 코인이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코인발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코인베이스가 7%,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가 10%대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좀 변동서들이 오늘 좀 코인 쪽은 일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방위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은 이렇게 그 좀 급등이 좀 빠르게 났다 빠르게 식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뭐 변압기 쪽에서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흐름이 강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가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이제 좀 이런 기간의 패대기들이 좀 나왔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여기 기간에서의 좀 흐름도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 부분이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기간에서의 매도가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최근에 이렇게 이거 보시면 기간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위아래에 좀 변동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비중 조절 꼭 해주셔야 되고, 중요 이평성이 깨지면 반드시 좀 비중을 조절하셨다가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이 패대기 치는 쪽에서의 이런 톱니바퀴가 만들고요. 그다음 오늘은 원자재 쪽에서 PJ 메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쪽,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비철금속 쪽에 대한 뭐 이런 기후 변화, 공급망 이슈, 이런 이제 수요단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SDN 같은 이런 좀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거든요. 에너지 쪽이 좀 움직이는데 요거는 제가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그 완벽한 전환되는 부분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이런 이제 공장 운영을 태양광으로 100%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게 1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 100% 태양광 에너지로 다 재생에너지로 하는 규모 중에서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붐 자체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단기적인 이벤트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좀 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종목들 한번 보면 하이브가 추가적으로 1.6%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뉴스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진흙탕 싸움으로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다는 거. 글로벌 텍스프리도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5.5%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용 의료기기 중에 제이시스 메디컬 무슨 일로 뭐 빠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중에 막 7%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또 3.5% 마이너스로 좀 하락폭 줄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수급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미용 의료기기는 혹시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혹은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나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락했었던 장중 13%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말아 올린 상황이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주체에 따른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움직임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부담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업이라든지 이런 실적단에서 봤을 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역성장이 없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화장품이나 이런 지역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넘버가 찍히면 굉장히 상방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매각이 나오는 이슈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각발 이슈로의 좀 수급 변동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모펀드 쪽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네. 좀 물량에 대한 변동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연 가장 강한 업종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쪽에서 AD 테크놀로지 4.4% 오르고 있고 CXN, 뉴로모픽, HBM, 한미반도체, QRT, 네오셈 이런 종목 있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테스, 어버브 반도체 얘네들도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의 반등 좀 기대해도 되는 건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리포트 나온 게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 나왔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보통 커버를 안 하는 한 분이 목표주가 16만 원으로 오늘 냈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네. 16만 원. 근데 잘 미는 그분보다는 이익의 전망치는 내년 거는 한 20% 낮고요. 그렇지만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바이다. 이런 식으로 16만 원 목표 주가 했다는 거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29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한 아까 한미반도체는 BNK 증권 리포트고 네. 이오테크닉스 29만 원 목표주가 제시한 어딘지 모르겠네.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네. PER 향후 12개월 평균 44배인가 45배를 줬더라고요. 디스코라고 일본 회사하고 견주어서 근데 업사이드가 높지가 않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리포트만 가지고 더 추세를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미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딩 합 정도의 콜 나온 16만 원이면 트레이딩 업이니까 그 정도는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이 지금 8%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3.8%, 삼성중공업, STX 엔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5% 이상 올라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3% 상승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 오르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줄창 얘기했죠. 네, 오르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방론 좀 크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위치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좀 강하게 그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고점이 나왔었던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좀 이렇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만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이런 비중 자체를 확대를 하실 분들이 아니면 사실 분위기가 좋아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해당 산업군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27년, 28년도까지의 이런 슬롯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적어도 3년 사이클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주가 나온 것들이 반영되는 게 적어도 2년은 지나야 이제 장부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하는 산업군이죠. 네. 대표적인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조금 하락하는 종목도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요거 지금 한 2% 정도,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여쭤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이 아닌데 하루 뭐 3%, 뭐 4%, 7%뭐 이렇게 밀린다고 여쭤보는 게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일 시황을 하니까 네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어떤 하락? 그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네네네. 2, 3% 빠져요. 네, 일단은 뭐 그럼 전반적으로 LS부터 그냥 좀 짚어보면은 일단은 뭐 단기 평선에서는 크게 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5일선 위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5일선 아직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9만원대에서 한번 21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5일선에서 좀 크게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에서의 부담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간에서의 이런 매도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11선과의 좀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기존의 패턴들을 보면 해당 부분에서 이게 만났을 때 21선과의 괴리를 많이 줄이면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일 것 같아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1선, 이 종목도 11선 타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 5일선의 기울기가 약간 좀 꺾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20선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해당 종목이 20선 터치할 때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 들어갔었던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한번 여기서 길 수는 있어요. 길수는 있고 대신에 요 종목도 21선 이탈되면은 저는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은 11선 이탈하면 무조건 비중 조절이나 익절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 네. 하실 분들은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기술적으로 조금 눌리거나 눌림목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론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력기기에 대한 쇼티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은 뭐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왔으니까 대신에 단기적으로 부침은 나올 수 있다. 왜? 기간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죠? 뭐 2월부터 계속 그냥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네.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관이 다 팔아주는 거를 지금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약간 반도체 쪽 조정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같이 던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폭이 좀 빠르게 조정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기조만 좀 자리를 잡으면 아마 외국인 매수 받아서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채널 관계를 우리가 이해는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제이 버핏님께서 민준이 얼굴에 돈복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복을 여기서 다 풀고 갈 테니까 와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발하셨는데? 예? 헤어컷? 이발했습니다. 네. 애견샵에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나이 더 들어 보인다고요? 이야 디스 너무 들어갑니다 아침부터. 안경도 바꿨지? 예? 안경도 바꿨죠? 안경은 그대로인데요. 아 그래요? 너 나이 들어 보이네. 조금 더 준수해 보여. 아 그래요? 귀가 빨개지고 요즘 나이에 민감해가지고. 아니 나이 해서 이제 33살쯤 돼 보여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하창은 본부장님의 개장 전에 전략은 좀 알아봤고 김정현 본부장님의 전략은 뭐예요? 참고로 하창은 본부장님 전략은 오늘 올라도 너무 들뜨지 말자.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PC가 중요하고 PC가 중요하다. 5월달에 나오는 CPI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좋게 나오면은 확 스탠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정중도. 오케이. 뭐 이렇게 어저께 미국이 반도체가 올라와서 다행인데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있잖아요. 네. 걔네는 못 올랐어요.
0.4% 올랐어요. 23% 빼고 0.4% 올랐어요. 그래도 대장 중인 엔비디아는 10% 빼고 4%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40%가 만회된 거거든요. 한 50% 만회했으면 좋겠는데 낙폭에 바로 50%는 만회 못하는 거 봤을 때는 약간 눈치 작전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르고 싶은데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메타 나오고 이번 주 다 지나가 볼 때까지는 이 추세적으로 어느 거 확 가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딩 정도의 장이 좀 뭐 한두 주 내지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전지가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테슬라가 7일연째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7일 연속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많이 끌어올지 못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예상보다 낮게 네. 나온다. 그러니까 2.7 코어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2.6, 2.8 그러니까 물가가 좋게 나온다면 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까지 그냥 쏘쏘하게 가잖아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포트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왜냐하면 단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어저께 오늘 내일 사이에는 특별히 오르면 안 따라가고 내려가면 조금 붙어보고 이런 소극적인 그 대응 정도로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오후째 말씀드리는데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하고 그 저기 리포트가 똑같이 나왔을 때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저게 나왔어요. UBS에서 그 M7 중에서 테슬라 빼고 빅6, 얘는 빅6라 하더라고. 얘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어요. 네. 지금 올해 실적은 40몇 %가 증가한다는데 요 빅6 네. 내년에 17%인가대로 내쳐진다. 그래서 올해 40% 증가하고 내년 성장률이 낮아진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낮아진다. UBS라는 것이 UBS가 김장년 무슨 저기 학고방하는 샵은 아니니까 네. 그 영향을 조금 줄 뻔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올해 금리가 만약에 올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단언은 아니고 그건 진짜 없을 것 같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멈추거나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멈추면 한 번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 뭐냐? 올해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넘버가 나오거나 성장이 눈앞에 보이고 넘버가 나오는 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그리고 올해 금리를 한 번밖에 안 했다 완전히 픽스가 돼가지고 내년에 넘어갈 때는 네. 내년엔 뭐죠? 내년에? 그럼 툴이 많잖아. 금리 인하할 툴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툴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올 겨울이나 내년 말 됐을 때는 아마도 그때는 포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한 걸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보다는 넘버 확기라는 걸로 가는데 네. 요게 PC나 CPI가 많이 낮으면은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이나 제로 하려다가 만약에 두 번만 해줘도 지금 금리 인하 두 번만 해줘도 아마 주가 올라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을 할까? 근데 두 번 해버리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두 번 할 수 있는 기미를 혹시라도 희망을 돌리려면 4월 CPI 넘버가 5월 두 번째 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만약 좋게 나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앞당겨 줄 수 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업 밸류업 갖고 뭐 넘버 남은 거 가지고 좀 버텨보면서 낙폭 빠지면 조금 오르고 이런 정도의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정말 관망. 그래서 올라가면은 안 따라가고 내려간다고 좀 심하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조금씩 붙어보고 요 정도지. 일단 PC 나와야 되고 빅테크 실적들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되는데 2차 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빠졌잖아요. 2차 전지가. 네. 더 빠질 겁니다. 아마 테슬라 나오고 실적 개판이면은. 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하고 거의 안 하면 네. 여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되는 순간 이후면은 트럼프 되기 전에 트럼프 때문에 다 빠지고 나쁜 거 했다가 네. 트럼프가 되는 순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걸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가 망가진 상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즉 양극재가 될 것이냐 음극재가 될 것이냐 셀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셀 업체에 더 관심이 있다. 양극재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년에 그것 말고 다른 양극재.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23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오르고 내리는 게 많네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아졌습니다. 0.8% 플러스고요. 코스피 시장은 0.15% 플러스로 좀 제자리 걸음, 좀 지지부진한 관망 심리가 좀 짙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HLB가 0.2% 플러스, 알테오젠이 3% 플러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 플러스,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폭을 좀 넓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시장이 딱 개장하고 나서 눈치를 쭉 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트레이딩 자금이 좀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전지만 조금 하락폭을 좀 넓혀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 선물 어떤가요? 오늘 뭐 외국인 변동인가요? 선물이요? 어저께는 약간 플러스 였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1,070억을 팝니다. 1010 판다. 그리고 기관도 코스피에서 247억 팔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둘 다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400억 매도세, 기관이 50억 매도세. 선물은 똔똔 거의 변화 없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여기서 조금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외국인 선물 매도나 아니요. 현물 매도나 그러니까 별로 크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 그러한 지표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역시나 관망 심리. 네, 관망 심리죠. 좀 관망 심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기술주 M7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반도체 중심으로의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시장을 당겨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들도 이제 PC를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그런 수급발로 하루 이틀 올려봐야 PC가 꺾이고 또 거기에 따른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는 또 약세 흐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소강 상태, 그리고 그쪽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큰 수급을 동반하지 않는 상승은 조금 올랐다가 빠르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 한다면 네. 저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좀 시장 분위기 좋아 보인다고 막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신문 내용에서도 조금 준비하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차라리 지수를 그냥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이제 요 내용을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펀드로 몰리는 개미들이라고 해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 투자 쪽으로의 좀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줍줍기에 펀드로 몰린 개미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수 ETF 쪽으로 특히나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 들어왔는데 코스피 2배짜리랑 코스닥 2배짜리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거에 단기간에 이제 수급이 거의 5천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순매수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그러니까 지금의 이 조정을 이 투자자들은 조정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반도체 쪽이나 뭐 특정 산업군으로 집중이 되는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와 관련된 ETF 쪽으로 쏠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어떤 산업이 좀 주도할지는 조금 약간 애매하다. 이게 뭐 저 PBR 관련해서 밸류업으로 갈지 아니면 반도체로 갈지 아니면 수출 쪽으로 갈지 약간 요거에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예상한 거 항상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최악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밴드를 잡아드리긴 하지만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저점 자체를 조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끝까지 다 올라간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한 번에. 대신에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요 단기적인 상방 룸만 가져가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요 정도 룸만 뭐 요렇게 좀 잡아서 요 정도만 먹어가도 사실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수로 배팅을 하면 금액 자체를 크게 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 다지고 저점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되돌림이 일부만 나오더라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수가 턴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지수로 배팅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헷갈리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변수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벤트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막 중형주 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채팅창에서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중형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 손해보험 이런 애들. 손해보험은 매각 이슈가 있죠. 3조 원 몸값, 롯데 손보 매각 속도 낸다. 4월 말에 예비 입찰이다. 글로벌 큰손 등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특별한 뭐 이야기는 없는데 없어요. 리포트가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얼마나 이제 없어요?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 6만 원, 6만 원. 내놓았습니다. 소심하네. 네? 소심하다. 소심해요? 지금 48,000원인데. 그 한 35%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룸이 있네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롯데 에너지머티가 올해 영업이익 약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딴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나온 리포트들이 있는데 6만 원대가 한 3개가 나와 있었어요. 3월, 4월 초반에. 네. 그래서 이제 뿜으려면은 좀 더 세게 부르면 좋을 텐데 그 이상 안 부르셨다. 뭐 괜한 말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에서도 괜찮죠. 근데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 PER이 한 30배, 내년 기준으로 30배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한 6, 70배 되거든요.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좋은 거.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좀 끌고 있는 게 위메이드 플레이 요런 애들이 끌고 있고 엔캠도 7%, 리가캠 바이오 5.7%. 이거 사명 바뀐 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리가캠 바이오. 3월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름이 희한해서. 레고캠 바이오. 그 상표 바꾼다 그랬어요. 레고캠 그것 때문에. 상표권 분쟁에서 저 때문에요. 그래서 레고랑. 리고로 바꾼 거야. 레고는 워낙 세니까요. 레고 세니까. 아니 그래도 사업체가 아니에요. 번호캠 방해하면 소송 안 걸어 여기 먼저 보노캠 바이오 뭐 그거 이런 거.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할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 레고캠이 더 나은데 익숙해서 훨씬 낫지. 그런가? 네, 익숙해서 그렇지. 예,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6% 정도 오르고 여기 이제 골고루 오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 게임주, 바이오주, 뭐 제약주 이런 것들이 SM도 4% 오르면서 SM이 좀 어부지리로 지금 조금 분위기 탔죠. SM 리포트 나왔어요. 또. 리레이팅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나와서 그때 하이브의 틈을 타가지고 또 리포트 내더라고. 엔터는 진짜 한번 반응 나올 때 됐어요. 네, 그렇게 큰 소리 생각합니다. 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노래방님께서 명민준도 머리빨 심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쁜데 왜 그래요? 아, 예뻐요. 깔끔해. 깔끔해가지고 깔끔하고. 멋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머리입니다. 근데 아니 29살이 32살 됐으면 좀 준수하기 좋지. 준수하게 좋아요? 얼마나 더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 나이 어려 보이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제 9시 31분 지나고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될 자료, 준비하신 자료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 하나하나씩 하고 갈게요. 본부장님 먼저 할까요? 그 김장훈 본부장님. 저는 이 지금 장중에 2개나 해버려가지고 하나 마지막으로 빨리 하고 먼저 하세요.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두 번째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뉴스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 증시도 밸류업 약발 불확실성은 여전이라고 해서 중국판 밸류업이 이제 10년 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다만 이제 가계 소비나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불안감들은 일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있는 정치 국회에서 어떠한 이제 재정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강력한 게 나올 건가, 요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달 말이고 우리나라 밸류업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미나 하기 전까지는 바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끌고 가시다가 이제 익절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로 끌고 가보신다면 이 전략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또 하면 약발이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지금 근처에서도 같이 하니까 같은 부분에서의 이슈들 계속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곁다리로서 제일 좀 유망한 섹터는 뭡니까? 밸류업에 오늘 조선도 가고 방산 차익 나왔다가 오늘 더 다시 반등을 해주고 뭐 화장품이 있고 뭐 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좀 죽었고 약간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밸류업인데 네 밸류업이 제일 세다. 밸류업인데 그 일단 두 가지 원래 크게는 뭐냐면 정부가 밀렸을 때 세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그게 은행이나 금융지가 맞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원래 그 자체로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은행하고 자동차가 선두에 서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 그 자회사가 이게 얼마나 잘 되나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LS를 좋아했어요. 우리 번호 형제님이 얘기한 전력 전성화에서 LS 일렉트릭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LS가 좀 덜 가서 했는데 LS 많이 갔어.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은행 정도만 현재는 앞에 가는 것 같고 단 이 모든 것도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는데 한 5월 초에 그거 뭐 밸류업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업데이트 세미나 네. 그때까지 트레이딩 업 정도의 개념이지 이게 주구장창 간다고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싸졌어요 다시 은행이 그래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지 이게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죠? 아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포트에서는 이게 당연히 앞서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우선이 아니고 밸류업이 오히려 더 비중으로서는 포트 할 때는 더 위다. 지금으로선 타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저께 뭐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다시 본부장님의 우선순위로 돌아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됩니까? 하이닉스 얘기 들어보고 삼성전자 얘기 들어보고 실적 슈퍼마이크로 나와서. 들어보고 들어볼 게 많잖아요. 예, 슈마컴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 수만큼 찝찝하다며. 시장의 눈높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서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 장은 저번에 말했지만 그 엔비디아가 중심을 세우듯이 한국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 지금 자리를 잡을까 말까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조선, 밸류업, 뭐가 있을까요? 방산, 화장품.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시장을 보니까 에너지 쪽이랑 요런 쪽이 지금 조금씩 뭔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쪽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금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다 눌리던 애들이에요. 네. 대성에너지, 흥하해운, 지금 또 이제 저축은행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뭔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약간 요런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볼까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 쪽 중동은 조금 일부 완화가 됐는데 러시아 쪽에서 지금 뉴클리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신 순으로 보더라도 잠재적인 뭐 핵 충돌이 있다 해서 핵이 자꾸 언급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해지 종목군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PC를 앞두고 이걸로 먼저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해당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오늘은 좀 면밀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유망한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여전히 전선 변압기 쪽 보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저는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시기를 뒤로 늦추면 이제 조선도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니까 오르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산업군들이 있는데 좀 이제 변압기나 이런 건 좀 위치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사실 밸류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선 쪽 저는 진짜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도 풀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CNN하고 뉴욕타임즈하고 뭐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없습니다. 환율이 진짜 움직이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1380이니까 80, 79? 오히려 CNN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얘기하고 있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다른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그 방위비 네. 다시 얘기한다 그런 뉴스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런 거 나오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거고 그 간밤에 이스라엘 주식도 빠지지 않았고 올랐던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슈는 아니죠. 다른 쪽 이슈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북한이 또 어쩌저쩌 하면은 계속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건 계속 있을 수 있는 트럼프 오늘 재판 있네요. 재판. 재판?
이거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CNN이나 우리 뭐 채널A나 TV조선이나 저널리스트들이 할 일은 많아서 좋겠어. 올해 내내. 먹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CNN에서는 약간 그런 뉴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의 뭐 지금 전쟁 얘기 뭐 이런 거 크게 뭐 업데이트 되는 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중동 얘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게 뭐 3시간 전 요렇게 뉴스가 뉴욕타임스에서는 더 이상 업데이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날은요 애매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 거 지키고 많이 빠지는 거에서 진짜 사고 싶었는데 빠지는 거. 네.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뭐 하이브 이런 거 갑자기 돌팔배 맞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애매하게 그러는 거는 좀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글로벌 텍스 누가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트라이했는데 열심히 잘 대응하겠다는 답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두 분이서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임사님께서 반도체 노려보자고 하셔서 반도체 쪽으로 계좌를 좀 압축했는데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손실이 계속 심해져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말씀을 하시는데. 무너지면은 가장 민감한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 맞는 거는 한국의 30% 20% 뭐야?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 밑으로 빠질 때 그거는 거의 100% 매크로 때문이에요. 근데 매크로 해결됐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외국인이 안 사니까. 환율이 아직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환율이 근본적으로. 네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환율이 1480일 때는 외국인이 더 살까 말까 지금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올랐을 때 우리는 안 오르잖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좀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데도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싶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울한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6,000원대가 3월 20일 날 그 뭐지? HBM 엔비디아 나간다. 네. 실적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72,000원, 3,000원대를 벗어난 게 3월 20일 날 올라갔을 때거든요. 5% 올라갔을 때. 그 주가대가 76,000원대예요. 저는 76,000원대 근본적으로 만약 깨지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거기서 지금 눈치 작전을 엄청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안 좋은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이번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실적이 기대치가 2조 6,700억까지 돼 있어요. 2조 6,700억? 그게 뭔지 알아요? HBM에서는 마진이 60%고 일반 디램에서 마진도 25%까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되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빌미가 되질 만한 안 좋은 거나 아니면 애매한 예측이나 카멘트가 나왔을 때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20만 원대도 할 말 없지만 16만 원대 머물러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애매한 밸류에이션 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두 축이 우리나라 시총의 한 30%를 좌지우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걔네들이 못 가는데 다른 주식들이 가기가 쉽지 않지. 한미 반도체나 뭐 같이 리포트가 자신 있게 나오면 그때 잠깐 한 3% 5% 반응하다가 또 물러나고 이런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거 올 때 비중 전체적으로 낮추고 반도체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버려야 되는 건데 아까 UBS가 그 빅6에 대해서 뉴트럴 나타나서 제가 쫀다는 게 아니고 네. 걔네들이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그널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빨리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PC나 CPI 넘버가 나오고 환율이 1350, 40으로 내려가야지 외국인이 다시 윽사해가지고 어저께 들어왔지만 오늘 자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붙으면서 가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때가 안 온 걸로 외국인은 어제 오늘 상황에서는 우리는 밸류업 가지고 붙었지만 근데 외국인은 밸류업에 확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애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유감스럽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반도체 원픽인 거 맞고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뭐 마이너스를 보자 하면 물론 당연히 반도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종목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그러니까 되고. 우리 유리기판 CX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종목 IP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잡으면 한 20, 30% 삼성전자 묻들어갖고 한 6개월 해낼 때보다는 30% 40%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못 잡으면 삼성전자라고 30% 마이너스 되기 쉽지 않지만 너무 오래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조그만 주식까지는 언제든지 20, 30% 적정하기 때문에 그런 줄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긴 한데 지금도
금리가 인하가 지금 한 번 제로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 두 번으로 다시 확대된다. 네. CPI 넘으면 PC가 낮아서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조그만 주식이나 그런 테마성 주식이 내러티브 가지고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거 갈까 까리까리하기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고 그런 주식을 한 두 개 갖고 있고 안전도 주식을 한 개 갖고 있으면은 안전도 주식에서 플러스가 나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아까 그 질문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좀 한 거여가지고 반도체로 집중하자. 사실 근데 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반도체에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전쟁 이슈나 뭐 물가 이슈나 통화 정책에다가 갑자기 엔비디아 10% 급락하고 이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좀 이상해진 건데 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방향성은 맞는지 좀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확실히. 일단은 반도체로 중심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뭐 반도체 수급적인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전산과 변압기를 저는 반도체에 연관된 종목에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부분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 반도체로 집중을 하셨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뜯어서 보시면 이것도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절반 이상이 사실 지금 한 65% 정도가 반도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35%가 저 PBR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외국인이 이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바뀌면서 변화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수급 이탈이 나오면 거기서 대응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을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서 전선이나 변압기 쪽을 보는 건 전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어떤 산업 좋게 보느냐 했을 때 전 전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똑같은 압축을 하셨더라도 어떤 종목으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사실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대형주로 담으시고, 저는 대형주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 위주로 하셨으면은 지금 하락폭이어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게 11월부터인데,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좋아지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다면은 충분히 반도체 중심으로의 이런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연초부터 수출 데이터의 상승 산업군들 위주로 또 수주나 이제 이런 뭐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 즉 반도체가 지금 위치에서 빠진다. 저 PBR로 물론 어느 정도 디펜스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벤트가 끝났을 때 차익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 늘리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에라도. 근데 반도체의 이런 부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부분에서 눌렸을 때 오히려 조금씩 만약에 내가 비중을 다 확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애초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위에 있을 때 장기적인 포트 비중 확대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정리하고 현금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지 장기 포트를 늘려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위치점, 타점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아랫부분에 물론 그 최고점에서 비중을 다 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려온 부분들 지수 밴드 상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저는 확대를 해도 괜찮다라는 뷰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PC하고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전체적으로 보수예요. 네. 그 윗대가리를 2,750 이상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건 다 좋은데 반도체가 우선은 현재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나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좀 더 유리하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CPI, PCI 넘버가 바뀌면은 가장 먼저 핫하게 올라갈 게 또 반도체 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익스포저를 뭐 엄청나게 뭐 말도 안 되게 낮게 하면 이것도 상방의 리스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저기 밸류아 프로그램은
단발성이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 트레이딩 업의 개념에서의 현재 바라보는 거다. 다른 게 베큐um, 저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쏠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반도체도 다 정상이고 다 일반적으로 정상이면은 그 엔비디아 그렇게 안 빠지고 그만 델리압이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 순응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저점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위가 바로 이런 여건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율에서 어느 주식을 가더라도 쉽게 10% 15%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고 됐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갈 때 하이닉스라든지 슈퍼마이크 다 확인되면서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PC 넘버 나와서 2.7이 아니고 2.55다. 이거 다시 되는 거야. 금리나 두 번 다시 와. 이래야지 다시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거 삼성전자가 7조 8조 2천억이 나오든 하이닉스가 2조 7천이 나와도 그것만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몇 시간 전에 또 지진 났네요. 그 얘기. 지진 났어요. 타이페이. 타이페이 안에 났는데 4에서 6 정도 났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는 저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규모가 약해요. 근데 다만 저번에는 오른쪽 끝이었잖아요. 네. 좀 더 서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이 어땠을까는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기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이면 센 거 아니에요? 7.5하고는 하늘과 끝이.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근데 또- 이걸로 네. 근데- 뭐 다른 근데 산업적 7.5 했을 때 거리가 500km인데 6.3이 할 때 100km 가깝다. 그럼 다르지. 근데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 안 한 거고 그거 됐으면 반도체 가격이 바로 올라갔겠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오케이. 제가 다음 이슈에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있으시죠? 네, 화요일 날 네네. 들어가세요. 오후에 저희도 갈 거예요. 오후에 2시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시작합니다. 네. 안 빠지기를 마이너스 안 기를. 들어가세요. 또 뭐 있으셨어요? 뭐요? 화요일 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뭔가- 끝난 거 아닌가? 뭔가 또 생겼구나. 외국에서 잘리신 걸로 아는데. 네. 오케이, 그리고 저 화낸 거 아니라 진지하게. 화냈잖아 아까.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형 왜 화나냐고 물어봤어. 아니야 화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지한 제가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또 막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저 요즘 안경을 계속 쓰는 것도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아니 지금 화날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왜 있어요? 빨간색인데. 그리고 그 뭐 보노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오프닝 벨에서 저희를 처음 뵙는 분들은 저희가 단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10명이면 한 8명이 관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빅테크 실적 확인해야 되고 그쵸, 매크로도 봐야 되고 전쟁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돼서 지금 상황에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 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서도 그럼 오케이 적은 비중으로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라고 그래도 수익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스윙의 타법이든지 아니면 뭐 하루살이로 타법이든지 어쨌든 그런 전략을 노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저희가 단타치라고 할 거면은 아예 그냥 돗자리 깔고 뭐 가격까지 찍어주죠.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리고 성향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펀더를 기준으로 좀 장기적인 포트를 설정해야 될 때는 지수가 떨어져 있을 때고 지수가 위에 올라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독재 노트에도 좀 약간 너무 요즘에 좀 이렇게 지령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그 멘트는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산업군들이 갈 것 같다라는 걸 새벽에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산업이 움직이면 제가 빠르게 이쯤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 보시면은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어쨌든 움직임은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올라갈 때도 퍼센테이지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퍼센테이지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리로 항상 어느 정도 움직이면 당연히 비중 조절해야 되고 맞추고 중요 이평선 깨지면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건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그 뷰는 다르죠. 장기적으로 모으는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좀 오랜 기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보려면 위치가 애초에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를 설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유동성 있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지금은 지수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제한점이 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지수가 꼭대기인데 거기서 장기 포트로 몇 년 보시고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분들이 그치, 누가 장기하면 있겠어요. 우리도 편해요. 엔비디아 그럼요. 사고 뭐 예. 이것저것 담은 다음에 한 3년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냥 휴대폰 부수고 어플 지우시고 3년 뒤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하면 되겠지만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와서 저희가 공부해서 떠들긴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이나 됩니까? 그거는 뭐 저희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공부로 근거를 끼워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보려고 하는 거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같이 그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잘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버셔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돈이고 그렇죠. 또 잃으셔도 예.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9시 53분 가야 됩니다. 시장은 지금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코스피가 0.29% 플러스 2637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좀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코스닥도 0.75% 플러스 852 선물도 0.3% 플러스입니다. 하이브는 마이너스 3%고요. 오늘 한화오션이 두 자릿수 상승까지 지금 트라이를 하는 것 같아요. 9% 플러스이고요. 한미반도체는 3% 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해서 5% 플러스. 사피엠 반도체는 뭔지 모르겠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마이너스 11%로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전형적인 관망 장세. 에서 조금 실체 있는 애들 그리고 실적 괜찮은 애들 네. 앞으로 좀 확실한 애들 요런 애들은 조금 더 매수 잡아주고 나머지 애들은 트레이딩으로 좀 하면서 버릴 애들은 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좀 경계심이 가득한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가보죠. 이따가 3시 반에 또 와야 되는데 가요? 네. 가야 되지 않아요? 네, 가죠.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쥐어 짜지 마요. 편하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거지. 더 해요? 가요? 가요?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는 뭐 말씀하신 그런 뭐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 플러스 네. 빅테크 실적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수급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까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와닿았던 게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발표해도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약발 하나도 안 받듯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퍼즐이 맞아서 아구가 맞아서 좀 잘 가는 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기도 메타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맛동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집중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 보시고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계시다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완전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